박소연 씨랑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 통화를 먼저 했었어요. 네네. 야, 이번에 너 그 금쪽 상담소 하는 거 너 있으니까 나 나가기로 했어. 그 금쪽 상담소 하는 거 너 있으니까 나 나가기로 했어. 나 이게 기억이 안 나. 어머! 나 이게 기억이 안 나. 오, 이거 소름 돋는다, 갑자기. 그냥 뭐 이런 거예요. 아이돌 거는 그렇게 기억을 잘하면서 왜 내 거는 기억을 잘 못해? 혹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떤 추억을 쌓았는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니까 사회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정영돈 씨를 언제 봤는가, 이윤지를 언제 만났는가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니까 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왜냐면 그냥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는 이런 분도 많기 때문에 아니 기억을 못 하니까. 저는 기억을 못 하니까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보고. 그런 게 고민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라디오를 지금 2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연출을 했던 PD가 다른 프로그램 AM에 갔다가 다시 오는 또 뭐 5년 몇 만에 년 만에? 오고 예, 그러는 거예요, 시스템이. 러브게임 제가 출연하는 곳에 3번을 왔다는데 저는 이분을 3번이요? 예, 3번째 왔다는데 그 저는 3일이 아니고 보통 한 이제 1, 2년을 하다가 또 한 3년은 나가 있다가 또 한 번 이제 들어와서 또 1, 2년을 하다가 또 한 5, 6년 나가 있다가 이제 다시 이번에 왔다는데 이분이 내 거랑 계속해서 연출을 했다는 거는 그 이제 워낙 옛날이고 하니까 이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PD는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기억을 못 하니까 매일 보시지 않아요? 라디오는 매일 보죠. 예, 매일 보는데도 몇 년이 지나면 프로그램을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고 지금 박나래 씨도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아까 라디오를 3년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사실 비디오 스타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 라디오 3년 한 게 그게 날아가서 아까 지금 들으면서 그래 나래가 맞아 3년을 라디오를 했었지. 프로그램도 오래 했고 또 라디오 게스트도 제가 한 3년을 했었어요. 라디오 게스트만 3년 그리고 프로그램만 6년 정도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사실 나래가 제 라디오 한 게 그거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라디오 했던 게. 그러니까 PD님도 똑같은 거예요. 기억이 안 나. 박소연 고객님의 라디오 그 국에서 레전드 썰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케일 씨가 컴백을 해가지고 라디오에 초대석에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케일 씨랑 얼마나 오랜 세월 함께 했겠어요. 또 너무 좋아하고. 네. 그래서 소연 언니가 들어가면서 어머 케일 너무 오랜만이야 하면서 케일 씨 매니저를 안았어요. 케일아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너 어떻게 지냈어? 케일 씨 너무 놀라. 그러니까 정말 이게 보통 사람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그래도 유명인은 좀 나아요. 왜냐면 검색을 하면 다 나오기 맞아. 때문에 제가 그걸 딱 보면 아 맞아 윤지랑 뭐 했었지 그럼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그래서 보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저도 검색해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검색을 해봤죠. 왜냐면 보통 이런 것까지는 인지해요. 이 사람이 초면이다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내가 제가 대충 인지를 하니까 초면이 아닌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정영돈 박소연을 검색을 했죠. 실수하기 싫으니까. 정영돈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자, 나랑 뭐 했나. 정영돈 한번 찍어봐야지. 나와서 또 실수. 뭐야? 나랑 안 했나 본데? 정영돈하고 나는 뭐가 없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재 나랑 너 처음 보니? 처음 보는 거 아니지? 처음 봐? 저는 어떻게 아세요? 아니요. 그치. 그래. 난 너가 초면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데 몰랐잖아요. 언제 봤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네네네. 그쵸. 한참 야, 됐어요. 근데 너 근데. 나랑 라디오 같이 했었니? 네네. 같이 했었어요. 오래 했니? 아니요, 여러 번 아니요. 했니? 여러 번 했니? 야, 누구랑 했니? 윤재? 야, 누구랑? 여자가 봤을 때 남자 이런 거 좀 이런 패션 아니다. 이런 습관 뭐 이런 거. 저 안 가르쳐 주셔도 돼요. 자, 태연 탈락. 윤지 씨도 아까 나도 제가 기억이 못 하나? 저한테 나는 대기실. 얘 윤지도 초면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윤지야 너 나랑 초면이 아니지? 이제 대기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나랑 라디오를 했다는 거예요. 기억이 1도 안 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윤지한테 실수할까 봐 그래 너 누구랑 라디오 했지? 무슨 코너 했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윤지가 나가고 검색을 했어요. 영상이 뜨는데
너무 많이 했더라고. 막 뭐 남자 배우를 막 바꿔가면서 윤지가 너무 오랫동안 라디오를 해줬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 기억이 안 나니까 저는 되게 아. 아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형도랑 이랬는데 저 초면이거든요. 아 진짜요? 아니 저는 저희가 그거 찍어놓은 거 없나? 아니 처음에 들어오실 때 정용돈 씨가 박소연 씨를 보더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장난치는구나. 그러더니 박소연 씨 이러는 거야. 아 왜 그래? 왜 장난쳐? 그래. 왜냐면 난 처음 보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장난이에요, 장난. 처음 뵙겠습니다. 형구야 너 나랑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 어디서 뵙죠 누나? 초면이야? 초면 나도 잘 기억 못해서 누나. 잘 모르겠어요. 처음인 거 아니에요? 아니야. 초면 아니야 형돈이랑. TV에서.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나이에는 정말 인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 이 정도 방송 생활을 했으면 정말 내가 베풀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하고의 이 연을 계속 업데이트를 못 시켜간다는 것도 스트레스고 하물며 실수를 해 막 뭐 하면서 실수가 여기저기 터지고 막 그게 한두 번이면 저는 그냥 에피소드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근데 이게 이거 스트레스다. 너무 자주기 때문에 세상에. 그리고 특히 그냥 일반 사람 소개팅 뭐 무슨 그냥 식사 자리 이거는 어떡해? 검색이 하나도 안 되니까 정말 나는 너무 힘들어. 그 예전에 고객님, 소개팅 두 번 한 적도 그 있었다면서요? 얘기를 해주세요. 예전에 그래. 어머 같은 사람을요? 네, 어머.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밥을 한 번 먹고 그러고 나서 한 몇 달이 지난 후에 이제 또 김보연 선배가 저한테 소개팅을 한 건데 그분도 저 지난번에 한번 뵀었잖아요. 얘기를 해주셨으면 누구 소개로 만났죠? 어쨌죠? 이러면서 찾았을 텐데 그분도 제가 전혀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분도 마음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얘기를 안 한 거지. 근데 난 그분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가요. 그리고 나중에 김보연 선배가 저한테 연락 왔어. 야, 뭐야? 너 그 사람 만났었다며. 너 옛날에 밥도 먹고 했었다며. 근데 그때 그 무너지는 막 나의 그 자책감과 난 진짜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은 진짜 너무 힘든 거지. 그런 이 괴로움. 1도 기억이 안 나세요? 전혀? 그러니까 그 희미하게라도? 김보연 선배가 저한테 전화를 해주기 전까지는 1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김보연 선배가 너 옛날에 만난 적 있다며? 그때부터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때 그 PD님이 소개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추적을 해내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관계가 막 그렇게 또 많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한테 내가 실수하는 게 너무 싫어요. 나는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인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실수가 일어나니까 그럼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떡하냐? 그럼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쭉 들었는데요. 그게 만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뭐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네, 만났던 사람을 기억 못하고 그 사람과 있었던 일들을 상황을 기억을 못하는 일이 매일 반복된다. 진짜 스트레스겠다. 네. 그러네요. 우리 박소연 씨가 사람의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한다 내지는 기억력 깜빡깜빡 건망증이 있다라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일지는 아무도 그러니까요.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만큼 스트레스 받는 거는 아마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네.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 박사님 네. 이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서 언니의 고민을 알고는 있는데 저는 이게 약간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언니가 안면인식 장애가 있는 건가? 그렇지 안면 인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건가? 우리 흔히들 뭐 안면 인식 장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제 안면 실인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도요. 한 전 세계 인구의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여기 해당된다고 그래요. 2%면 적지 않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뭐 다 정도가 똑같진 않아요. 네. 완전히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또 조금 어렴풋이 또 시간을 주면 기억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지.
기억력 자체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희가요 간단한 자가 체크리스트를 좀 준비해봤어요. 간단한 건데요. 이건 안면 인식장애 실인증이라고 그러죠. 안면 실인증 체크리스트 문항인데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네. 첫 번째, 누군가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모자를 쓸 경우에 알아보기 힘들다. 몇 개 해당되나 보세요. 네네. 2번, 드라마를 볼 때 출연자들이 헷갈려서 집중하기가 어렵다. 세 번째, 거울에 비친 본인의 얼굴이 낯설어서 놀란 적이 있다. 그건 아니야. 4번, 눈을 감으면 5명 이상 얼굴을 떠올릴 수 없다. 아무나 누구든 정확하게 그 사람의 얼굴이 인식되는 게 눈을 감으면 5명 정도 생각이 난다. 1년 이상 못 본 사람은 조금만 못 보면 잊어버린다. 이건 뭐 완전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 나에게 인사하면 긴장한다. 목소리와 사람의 얼굴 매칭이 어렵다. 다섯 개. 몇 개세요? 전 2개? 저도 2개. 그렇구나. 저 4개인 것 해봐야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도 해당 안 되는데. 네네네. 어.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중에서요. 5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 할 때는 혹시 좀 그런 면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안면 인식 장애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아이돌도 기억 못 하거든요. 기억하시거든요. 예, 그렇죠. 기억해요. 네. 그러면 기억을 하는 거와 기억을 못 하는 거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 근데 이게 막 마구잡이니까 막 어떤 거는 막 기억이 막 나고 그게 이제 주로 아이돌 관련된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 주시는 건데 막 마구잡이로가 그렇게 또 생각이 나고 막 그 어떤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이 안 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막 열이가 지금 불타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진짜로? 소연 씨를 진짜. 정말 도와드려야 되겠다. 막 열이가 불타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소연 씨를 다각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우리가 오늘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준비를 한 글이 있어요. 근데 이 글을 좀 드릴 거거든요. 이게 소리를 내서 한 번씩 읽어보시는데 일단 좀 편한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네네네. 네. 요거 이렇게. 어머 이거 뭐야? 읽어봐요. 네. 동유럽 3개국 총리가 미사일이 빗발치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목숨 걸고 찾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연대 의지를 밝혔는데요.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중립 국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평화 협상의 진전을 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총리가 몇 개국 총리? 3개국 총리? 네. 천재인데. 그러면 사실은 정보를 저장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지금 요거를 읽으셨을 땐 평소하고 비슷한 상태세요? 평소하고 조금 다릅니까? 지금 이걸 읽으셨을 때. 좀 더 집중하셨어요? 그렇죠. 방송할 때는 훨씬 집중하죠. 그리고 이렇게 읽고 얘기하고 이런 토크는 선생님 별 문제가 없어요. 이거를 저장했다가 다음에 3개월 뒤에 쓸 때가 문제인 거지 진행하는 거에는 인지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그거는 편하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직전의 기억을 인출하는 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즉각 기억을 네. 인출해내는 거. 그거는 그래서 네. 선생님 저 방송을 할 수 있었어요. 네네. 그게 만약에 즉각 인지가 안 됐으면 저 방송 맞아, 못했을 맞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인지가 되니까 방송 녹화는 할 수 있어요. 잘. 네네. 일단 어떠한 정보가 대뇌로 들어가면 그것을 저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저장을 할 때 장기 기억과 중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과 아주 즉시 기억나는 걸로 다 나눠서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 정보를 인출해서 아웃풋하는 거예요. 여기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스케줄 잘 잊어버리세요? 저는 뭐 거의 다 잊어버리죠. 네네네. 뭐 몇 번씩 얘기해 준대요. 매니저 네, 말 네. 들어보면 뭐 자동차를 세워놓은 곳이라든가 이런 건 잘 기억하세요? 완전 기억 못해요. 그것도 기억 못하세요? 그래서 눌러봐요. 난 기본적으로 항상 눌러봐야 돼. 예전에 발레 하셨잖아요. 그 안무는 발레 안무는 다 기억하세요? 선생님 너무 이 뇌가 신기한 게 지금도 안무 습득 외우는 건 빨라요. 남들보다 하물며 더 빨라. 빨리 외워요. 그러니까 집중해가지고 딱 외워야 돼. 근데 물론 그거를 끝나고 나면 바로 잊어버려요. 그건 문제긴 해. 그런데 몸으로 또 하는 거는 기억을 순서나 이런 거 너무 기억 잘해요. 외워가지고 하는 거는. 맞아. 근데 이제 우리가 막 벼락치기 하듯이 학교 다닐 때 막 벼락치기 하면은 끝나고 나면은 그냥 싹 다 잊어버리잖아. 그런 식이에요. 기억이 안 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박소연 씨랑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 통화를 먼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번에 너 그 금쪽 상담 사는 거 너 있으니까 나 나가기로 했어. 그 금쪽 상담 사는 거 너 있으니까 나 나가기로 했어. 나 이게 기억이 안 나요. 나 이게 기억이 안 나.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금쪽 지금 상담소에 나가기로 한 게 기억이 안 나요? 아니요. 금쪽 나랑 통화한 상담소 나가기로 했다면서 나래랑 전화한 게 기억이 안 나요. 1시간을 통화했어요. 나 근데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 나래랑 통화한 게. 근데 왜 나는 그래서 그냥 금쪽 상담 나가는 거를 왜 너한테 얘기를 했지? 뭐 이제 무슨 얘기였냐면은 아니 그래서 그 사전 인터뷰를 하잖아. 제작진이 기억이 안 나는 에피소드를 얘기해달라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 에피소드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그래서 너한테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구나. 이거 소름 돋는다 갑자기. 그럼 오늘로부터 오늘 녹화를 날짜로부터 며칠 전일 거 아니에요? 1주, 2주? 그쵸 이제 아니야. 나래한테 전화 한 거 같은데. 아니 근데 1시간씩 기억을 한 건 기억이 안 나고 지금 나래가 있으니까 맞아 나 지금 하나도 에피소드 기억 안 나니까 뭐 옆에서 좀 도와줘. 왜냐면 얘는 기억을 나보다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도와줘 뭐 이랬던 거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억을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기억의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억이 전략? 네, 기억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기존에 절대 안 잊어버리는 내가 완전하게 잘 저장하고 있는 정보에 그거에 매칭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본인만의 전략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박소연 씨라는 분이 그냥 일반인이에요. 오늘 딱 만나서 소개를 받았어요. 저 박소연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작구나 그러면서 소를 기억하죠. 일단 얼굴이 작고 말할 때 보니까 똑똑하네, 변명하네, 소연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작은 소연. 그럼 딱 봤을 때 얼굴이 작다라는 것이 딱 기억이 나면서 소연 딱 기억나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다. 네. 진짜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니고 놀라워. 이 방법만 쓰라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을 어떠한 전략적인- 기억을 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확장을 매칭을 해나가는 건데 그걸 전략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억을 잘 해보려고 네. 여러 가지 좀 애들을 써보잖아요, 우리가요. 네. 어떤 걸 좀 해보셨어요? 그래서 맨날 내가 사진을 찍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여행 가서만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녹화, 대기실 이렇게 하면 저 비디오 탈 때도 사진을 다 찍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날까 봐 사진을 그냥 찍어놔요. 평소에. 그래서 산드라 박 씨랑 그 필리핀 여행 갔을 때 2만 장 찍으신 거예요? 네, 어머. 그러니까 여행을 2만 장을 찍었어. 둘이 여행 가서. 근데 여행을 가면 다른 사람들도 찍잖아요. 근데 저는 여행을 아니어도 아이돌 쇼케이스다. 무조건 사진을 다 찍어요. 테이블, 이 들어가는 대기실 다 찍어요. 저는. 아이돌이 있는 김중만 작가도 그렇게 못 찍었어. 왜냐면 나중에 이걸 보면 그때 그 기분이 나도 떠오르거든. 이제 나래가 지금 딱 생각하듯이. 근데 안 찍어 놓으면 도대체 쇼케이스를 이거를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그러니까 그 대기실이나 이 위치는 아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찍어 놓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근데 너무 불편해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만약에 사진을 안 찍어도 기억이 탁탁 나는 만약 약이 있다? 전 그걸 꼭 먹고 싶어요. 그 정도로. 왜냐면 보통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사진 매번 찍는 게. 너무 귀찮고.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어렸을 때도
물건을 뭐 우산 그냥 들고 나가면 맨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들고 나갈 때 나는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오늘 내가 그냥 이 우산을 저녁에 들고 들어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야. 맨날 놓고 나가. 그리고 가방 같은 거 이게 짐이 많으면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위에 올려둘 수 있잖아요. 못 올려놔요. 저는 이거 들고 있는 걸 지하철 위에 올려놓는 순간 그날은 놓치고 나가는 거예요. 못 찾아가요. 그거 내가 아는데 어머니 하신 얘기는 네가 분실물 센터 가서 고생 한번 해봐. 네가 가서 그렇게 찾아보고 고생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절대 안 놓고 내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한 번씩 그렇게 우산도 네가 그렇게 막 잃어버려 보고 그렇게 하면 안 그런다고 하는데 매번 분실물 센터를 가요. 매번. 충격이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를 이해를 못 하실 뿐더러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아니까 물건을 놓지 않아요. 무거워도 다 이구지구 들고 있어. 그러니까 연예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 생긴 문제는 아니네요. 생각해보면 네, 어렸을 때도 어렸을 때부터도 많이 놓고 네. 많이 놓고 다녔고 네. 그것 때문에 혼도 많이 나고. 혼도 많이 났고 고생도 많이.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니까 전 비 오는 날 그냥 비를 맞아요. 왜? 우산을 가져가면 100%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 그냥 우산 맞지 뭐. 그리고 폭우가 떨어질 때는 우산을 사자. 그냥 저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그냥 생긴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소연 씨가 어떤 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냐면요. 행동 문제가 없는 주의력 저하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력 저하. 주의력이 떨어지는 거죠. ADHD?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소연 씨가 건망증이라고 표현하는 네, 거를 네. 보통 일상생활에서 아이들한테는 부모들이 얘는 돌았으면 까먹어요. 예. 돌아서면 까먹어요라고 네. 맨날 얘기해요. 돌았으면 까먹어요. 선생님 얘가 맨날 가방, 신발 주머니 다 놓고 와요. 얘 운동장에 놀다가 겉옷, 재킷 다 놓고 예. 와요. 얘 맨날 우산 갖고 가면 다 잃어버려요. 얘는 가져가면 연필 다 잃어버리고 와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무슨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 정말? 그랬어? 그럼 너도 있고 누구도 있어. 그래? 맞아. 네. 그러나 예를 들어 새로운 컴퓨터로 바꿔주겠다. 그 얘기를 엄마가 한 거는 몇 월 며칠에 엄마가 빨간색 스웨터 입고 고기 서서 나한테 그 얘기를 했다. 이건 기억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본인이 네. 주의 집중을 기울인 거와 네. 그러지 않은 것 간에 차이. 네, 정보가 저장되는데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주의력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주의력 문제가 있을 때 보통 우리가 네. ADHD 이렇게 생각하면 행동이 막 날뛴다고 생각하지만 네. 행동 문제가 없는 주의 집중력만 떨어지는 사람의 유형도 있어요. 우리는 왠지 뭐 네, 산만할 네. 거라고 생각을. 네네. 어.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산만하진 않잖아요. 네. 너무 네. 얌전하죠. 이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아이돌을 잘 기억하시잖아요. 거기에는 훨씬 더 에너지를 쏟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적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네. 더 잘 집중되고 더 잘 주의가 기울어지고 네. 더 기억을 전략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굉장히 관심 있거나 본인이 애를 써서 주의를 기울인 거는 기억을 하고 그러지 않은 거는 새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다. 네네. 진짜 이제까지 30년 동안 못 풀었던 숙제를 오늘 풀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이. 그러면 누님 조용한 ADHD 뭐 약간 그런 특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의 생활에서 주의 집중력이 원활하게 잘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슨 블랭크처럼 네. 확 비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아. 네 완전히 이게 새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네.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기억력 자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공도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력 문제가 분명 있고 어떨 때는 막 이거 안 하면 큰일이다. 이럴 때는 막 긴장을 동원해서 바짝 딱. 바짝 하게 되면 기억을 해요. 네. 네, 그러지 않고 평소에 편안한 상태에서는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게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런 방송들은 나와가지고 그냥 정확히 딱 하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리얼리티라 그래서 카메라를 15시간 동안 계속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2시간, 3시간 동안 집중을 빡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카메라 리얼. 그러니까 15시간씩 찍으면 조금 이제 낮아진 상태로 프로그램을 임하다 보면은 그 방송 촬영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막 나오니까
그거 편집해달라고 말하기가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 진짜 체력이 떨어지면 그 주의 집중력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내가 비디오스타에서 맨날 그런 거야. 내가. 근데 혹시 멍 때릴 때가 있으세요? 많아요. 그게 녹화 이제- 중에도 멍을 때려서. 아, 네네. 아니 눈 뜨고 자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거 빨리 이거. 그럴 거죠. 네. 너무 장시간 막 녹화를 네, 막 네. 6시간 하게 되면은 힘들지. 네. 그냥 멍하세요. 멍해. 네. 눈 네. 뜨고 잔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음. 영혼이 없는 거지. 음. 멍한 게 있어요. 그럴 때 네. 많아요. 예전에 네. 우리 막 비디오스타 막 2번째 녹화 막 이럴 때는 네. 그지 작가님이 얘기를 분명히 해줬다는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녹화가 들어가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빼달라는 질문을 하고 하고 그대로 읽고 있어요. 대뇌를 적절한 각성 상태를 유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리또리 딱 각성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돼서 그걸 유지하려면 엄청난 긴장을 동원해서 막 네. 이렇게 하고 있든가 네. 안 그러면 각성이 뚝 떨어지면서 멍해지는 기억을 거니까. 안 네. 이렇게 남이 볼 땐 그냥 쟤 바보 아니야 이러던가. 음.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 근데 만약 이제 어렸을 때도 비슷한 조금 전조 증상처럼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렸을 때 조금 치료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성인이 돼서 좀 나았을려. 그쵸. 뭐 병에 걸린 개념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어릴 때 이런 어떤 대뇌의 각성을 딱 유지하면서 주의 집중을 쭉 유지하는 면에서는 네.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어렸을 때. 그럼 그거를 좀 도움을 받았더라면 지금 훨씬 낫긴 하겠죠. 그렇구나. 다만 그게 안 드러났던 이유가 네. 발레는 부상 때문에 그렇지 엄청난 재능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동양의 명문 사학인 대학도 나오셨어요. 아주 명문 여대를 나오셨는데 그렇다면 공부를 해내는 지적 능력이나 이해력이나 이런 거는 뭐 그건 너무나 말할 필요가 없고 지능도 좋았지만 두 번째는 문제 행동이 없었을 거고 세 번째 네, 문제 행동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날뛰었으면 네. 보통 날뛴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뭔가 좀 도움을 줬을 수도 있는데 시대도 그 당시에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해 폭도 없었어요. 네 그렇게 넓지 않았고 되게 눈 떠서 잘 때까지 계속 몸으로 움직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 발레를 하고 그래서 덜 드러났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왜냐하면 몸을 움직여서 각성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이는 걸로. 그러니까 발레를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들으면 네. 그릇 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움직이는 네. 발레를 했으니까 아마 그거는 집중을 안 하면 부상이 와요. 네네 그렇죠. 집중을 안 하면 발레는 삐꺼덕, 집중을 안 네네. 하면 돌 수가 없고 중심을 못 잡고, 그러니까 완전 초집중 상태로 해야만 발레를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연 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약간의 어려움이 덜 드러났을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냥 이만 살아오셨는데 네, 네. 그리고 발레를 하는 동안에는 인원이 많지 않은 집단이잖아요. 맞아요. 네, 다 아는 사람들이고 다 그렇게. 아는. 네. 왜냐면 발레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가 그냥 20살 발레 단까지 친구예요. 중간에 뭐 고등학교 때 저 발레 할래요 들어오고 뭐 갑자기 토슈 신고 그럴 수가 없고 어렸을 때부터 토슈즈를 신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보던 사람들. 매일 보던 그 우리 저 선화 중학교 고등학교 그 그냥 6명이 대학교 때까지 그냥 싹 다. 대학교 때 물론 다른 대학을 가지만 그 뭐 한 10명? 그게 그냥 평생의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지금처럼 많이 기억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네. 커서는 발레에서 제가 15년 만났던 사람이 10몇 명인데 방송국에 들어오니까 일주일에 만나는 사람이 그렇죠. 10몇 명이 넘어. 뭐 PD님, 작가님, 뭐 여기 CP님, 뭐 누구 뭐 PD님도 뭐 보통 뭐 5명씩 막 맞아. 그러니까 완전히 발레 할 때 몰랐던 저의 그런 구멍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막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에 대한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소연 씨한테는 과부하인 것 같아요. 다루는 데 있어 정보가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가 조금 걱정이 되냐면 우리 소연 씨는 대뇌의 각성을 딱 유지해서 집중을 딱 해나가는 거를 긴장을 확 올리는 걸로 해나갔던 것 같아요. 발레할 때도 잘못하면 다치니까 초집중을 한다든가 방송할 때도 막 초집중. 집중해서 하는데 근데 그러고 나면 하루 종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집에 가면 무조건 네네. 쓰러져요. 그러니까 그 시간 이후에는
확 긴장을 놔버리니까 네. 더 주의 집중이 안 되면서 그때 일어나는 것들은 대뇌에 저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러면 언제나 주의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계속 긴장을 동원하면 네.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네. 하루 종일 막 그치. 이러고 있어야 되는 막 녹화 거잖아요. 끝나고 네. 나서도 막 모든 사적인 네네. 얘기도 막 다 나 집중을 하고 집중하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간을 찾아가는 건 제가 볼 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딱 집중을 유지하지만 그게 불편하지 않고 네. 지나치게 긴장되지 않고 또 긴장을 이완해도 지나치게 너무 확 새나가지 않는 이게 중간. 요게 잘 습득이 잘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네네. 이 자세한 얘기를 제가 기승전결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이 어려움을 이해도 못하고 사람들이. 근데 남자친구랑도 관계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집중을 방송할 때만큼 빡 하고 있지 않으면 실수가 너무 많이 나요. 너 어제 나랑 뭐 이거 했는데 약속. 아 맞아 어제 이러기로 했지. 뭐 이거 어제 식당 갔는데 너 여기 지난번에 왔었다며. 그러니까 이런 그 소소한 자잘한 이런 실수들이 막 터지는데 그런 거가 나는 터지는 게 싫거든. 그게 보이기가 싫으면 그걸 안 하려면 남자친구 만날 때도 녹화할 때만큼 긴장을 해야 돼요. 얘를 1년을 만났건 2년을 만났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100일 때 저기 갔었잖아요. 호텔에서 맛있게 식사했었잖아. 집중을 빡 하고 있지 않으면 매번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뭐 와, 선물해줬잖아 이러면은 이걸 얘가 100일에 선물한 건지 1년에 선물한 건지 하물며 얘가 한 건지 뭐 내가 산 건지 이게 아예 기억이 안 돼요. 너무 그러면 서운하지. 진짜 상처될 수 네, 있어. 그러니까 남 상대방은. 긴장을 100% 하고 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힘든 너무 거야. 힘들지. 왜냐면 드라마 녹화도 이제까지 10시간을 막 너무 힘들게 했는데 남친 만나서도 긴장을 빡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다 취소하는 거야. 드라마 한 번 들어가면 남자친구 못 만나. 왜냐면 얘한테 민폐 주기도 싫고 그냥 내 약점이 드러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상처 주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다 그냥 캔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보통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 이해 못해요, 실제로 박사님.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음. 머리도 굉장히 좋아. IQ 좋은 거 확인됐어요. 근데 이런 형태의 주의력 저하가 있는 아이들은요. 어린이날 선물을 엄마 아빠가 굉장히 좋은 걸 사줬어요. 근데 사실 본인은 별로 갖고 싶었던 건 아니야. 받았을 때 고맙긴 했지만 네. 그러면 오래 지나지도 않고 다음 날 물어봐요. 어린이날 선물을 받았어? 아니요? 그 옆에 부모가 부모가 해줬잖아. 그러면 내 표정인 줄 알았어. 그런가? 맞다. 뭐 받은 거? 뭐 받은 거 같은데? 이래요. 그럼 부모가 너 장난치나 지금. 너 내년에 해주나 봐라. 비슷한 거죠. 근데 얘가 네. 그런 어떤 선물의 고마움을 몰라서도 아니고 부모를 싫어해서도 아니야. 아니고 나의 정말 의도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양상이 이제 주의 집중력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기억을 잘하냐 못하냐는 감정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웠던 건 기억을 잘하고요. 굉장히 싫었던 거나 무서웠던 것도 기억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감정과 기억은 아주 관련이 깊어요. 그러면 보통 잘 기억하는 그런 정보들은 그때 감정이 우리 소연 씨 좀 기억이 나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 뇌에서 그게 그러니까 좀 나도 어쩔 때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는 예를 들면 비디오 스타를 저희가 6년을 했잖아요. 게스트가 나온 분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혀 기억을 못 해요. 이분이 예전에 나왔는데 또 나왔다는 거. 재출연 잘하는 거를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이제 뭐 트레저가 컴백을 했는데 러브게임에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비디오 스타에 그 트레저의 지윤이가 나와서 지윤이가 현석이는 못 나왔으니까 누나 다음에 현석이하고 라디오를 꼭 우리 둘이 같이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 산다라가 있었고 산다라 대기실 그 문 앞에서 얘기했었고 그 지윤이가 한 얘기는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2년 반쯤 됐대요. 그 자기가 비디오스타 출연한 지가.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 그게 어떻게 해서 기억이 나는 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어. 근데 너무 신기해. 진짜 왜냐면 저희가 방송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한 해 분량을 하면은 한 6시간, 7시간을 할 때가 있으니까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뭘 했는지 저희도 사실 기억 잘 안 날 때가 있는데 그치. 확실한 거는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 위너
거봐. 위너. 얘기하면 바로 이건 거예요. 기억이 나지, 바로 나지. 근데 몇 시간까지 기억? 막 너가 말하는 위너, 이게 너 말하는 애는 위너 말고 아이콘 애들이 아침까지 녹화를 한 거야. 아 맞네. 그치, 아이콘이지. 아침 출근 시간까지 녹화한 거 너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네. 그게 아이콘이야. 진한이가 막 트럼펫 불면서 맞아. 막 우리 막 깔깔대고 네.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생님 또 이런 건 기억이 나요 또. 야, 아이고 또 기억이 나네. 이거는 다 기억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위너라고 잘못 너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때 감정이 우리 소연 씨 좀 기억이 나세요? 너무 행복했지. 막 아침까지 녹화하고 막 그랬었지만 나는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 아이콘이라 하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막 에너지가 막 너무 힘들다고 막 다 다운이 되고 막 이랬는데 나는 그때 힘들지가 않았거든. 너무 재밌었고 어차피 뭐 야행성이기도 하지만 막 걔가 트럼펫, 진한이가 막 트럼펫 불고 막 이런 게 나는 그게 막 너무 재밌었었어요. 막 그러니까 그런 기억은 또 맞아요. 너무 재밌었었어요. 네, 그 기억이 나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대인관계에서 네. 또 이렇게 할 말을 좀 하고 필요한 얘기를 좀 하고 감정을 좀 표현하고 이런 거 좀 들어볼까요? 근데 지금 질문 듣고 딱 생각나는 거는 거의 한 20년 동안 그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뭐 내 싫은 감정을 전했다던가 뭐 이런 기억이 지금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거 얘기하는 게 더 스트레스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 사람한테 얘기를 전달해야 될지 일단 정리를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면 일단 말이 안 나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손해를 보는 게 낫겠다. 여기서 그냥 왜냐면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서 합의점을 찾는 건데 그냥 그거 포기하지 뭐. 그냥 얘기 피하고 싶지.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는데 절대 못 알아주잖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그 전에 많았어가지고 그냥 포기해. 그냥 다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게 마음이 훨씬 편하고 그냥 그 뒤에 또 어차피 뭐 크게 또 이게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혹시나 마음속에서 감당이 좀 어려운 불편한 감정을 잊어버리는 거 아니세요? 그걸 간직하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리고 저기 안 좋았던 거 뭐 이런 거는 아예 기억 안 나죠, 박사님. 완전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라디오를 지금 20년 했다 그랬는데 1년 반 정도를 그러니까 라디오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년 반 뒤에 전체 이제 라디오가 전체 회식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나는 1년 반 나갔다가 이제 다시 컴백을 하고 들어와서 송년회를 갔더니 국장님 계셨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게 나는 인사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때 갑자기 막 분위기가 썰렁하면서 그분이 저를 굉장히 안 좋은 이유로 넌 많이 부족해 라고 해고했던 분이었는데도 그 당시는 아예 그냥 잊고 인사를 하는 거죠. 네. 그때 저 굉장히 슬펐었거든요. 그 라디오를 해고 당했을 때 엄청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얘기하니까 그 힘든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는 아예 그냥 잊고 인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슬픈 기억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건 그렇게까지 기억이 또 안 나요. 네. 난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언니가 이제 매번 나 그만둘 거야. 그만둘 거여서 언니 왜 그래요? 그러면 또 다음날 까먹어. 힘들었던 거를. 힘들었던 걸 까먹어. 장점이네, 그건. 너무 장점이에요. 2주 뒤에 만나니까 우리 2주에 한 번 녹화니까 그러면 또 와가지고 너는 또 밥 먹어. 아유 냄새나 촉혀나. 그럼 또 다음날 그 저녁 되면 너무 힘들어 그만둘 거야. 또 다음 주에 아유 너네 또 밥 먹어 촉혀나. 그래서 이 언니는 그래서 장수 프로그램 MC한테는 너무 최고죠. 완전. 비결이군요. 그게 언니의 비결.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좀 연예계에 들어와서 우리 소연 씨 이렇게 보니까 너무 착하고 순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인관계에서 받은 부정적 감정은 소연 씨가 잘 처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그 아주 상처가 되는 마음을 본인의 마음의 그릇 안에 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마치 왜 강물을 바다로 흘려 보내야지만
되듯이 그냥 이렇게 흘려 보내니까 사실 이게 소화가 됐다기보다는 소연 씨 자신을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회피 반응을 보인 거니까 일부러 그릇을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애써 어쩌면 그런 면에서는 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네,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물론 뭐 망각이라는 게 또 신이 주는 선물이기도 해요. 사람이 상처가 되는 것들 다 생생하게 다 기억하면 너무 힘들죠. 네. 그러나 또 인간은 겪어왔던 본인의 일어났던 일들을 되짚어 보면서 그것을 퇴비로 삼아서 걸음으로 삼아서 뭔가 조금 더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쓰여져야 되는데 이걸 그릇을 다 비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맞아. 네. 박사님 너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퇴비처럼 나의 상처들이 퇴비처럼 다 쌓여서 다시 그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제로 베이스니까 한 실수를 또 하고 엄청 자책을 해요. 왜 이럴까 나는. 자신이 없어지죠. 자신이 그런 점점 면에서. 없어지죠. 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20대 때는 스타트가 비슷해요. 차이가 안 나요. 나중에 내 나이가 되면 다른 아이들은 이것들을 퇴비로 삼아서 엄청나게 같은 실수 안 하고 벌써 한 수를 내다봐. 벌써 이거 하면 아 제가 저래서 그러는구나. 나는 한 수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책하면서. 그래서 분명히 주의력의 문제와 긴장과 약간 불안, 어떨 때는 약간 공포 같은 부분이 제가 이렇게 볼 때 있어요. 그래서 소연 씨가 어떤 순간에서는 주의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냥 머리가 그냥 백지장, 백지장처럼 하얘지고 머리가 고드름 얼린 것처럼 얼음처럼 쫙 하얘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나 자신을 좀 지켜나가는 것이 어떨 때는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되게 두렵겠죠. 발레리나의 길 가시려고 쭉 노력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연습이 혹독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기치 못한 부상을 당해서 왜 인생의 그 진로를 바꾸셨어야 됐잖아요. 꺾인 거. 네, 그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 근데 뭐 진짜 너무 오래전 상처긴 한데 사실.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때는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제가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못하니까 병원을 한 5군데 정도를 종합병원을 갔는데 한 군데서만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해서 발레리나를 해라. 나머지 4곳에서는 그냥 발레를 포기해라. 지금 뭐 수술해가지고 또 재활해서 언제 또 프로.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꿈이 꺾인 거지. 제가 이렇게 그래 나는 방송을 할 거야. 이래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꺾인 거였고 사실은 방송 일이 저한테 이렇게 적성에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냥 뭐 운이 좋아서 드라마 캐스팅도 됐고 주변에 또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프로그램 한 건데 제가 막 옛날부터 막 다른 사람 앞에 막 서서 막 뭐 개인기 하고 이런 걸 좋아했던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노력해서 한 거지. 제가 막 난 연예인이 막 너무 적성이야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뭔가 근데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아니 또 이 길을 안 가면 어떡할 거야. 또 그냥 하긴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오다 여기 이렇게 지금까지 그냥 걸어오게 된 건데 발레에 대한 상처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거의 그냥 잊고 살아요. 그냥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또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막 이런 얘기를 그냥 박사님한테 하는 거지. 아니 뭐 다른 사람한테 이걸 구구절절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 내 마음 모를 거잖아. 그거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알아주기를 원하지도 않고 사실 평소에는 그냥 이런 말을 할 일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렇군요. 사실.
갑자기 어느덧 네. 예측 못하는 부상을 입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흔들리고 방향을 바꿔야 될 때 느끼는 그 절망과 두려움과 암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거를 생생하게 1분 1초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네.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서 기억의 저편에 묻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소연 씨는 후자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그 나이 그냥 그건 과거였으니까. 예. 뭐 누구한테 진짜 이렇게 진짜 방송이니까 또 박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만약에 사석에서는 친한 친구 뭐 누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내가 구구절절히 잡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친한 친구한테도.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여러 가지의 방식들은 어떤 게 꼭 좋고 나쁘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연 씨 나름대로의 소연 씨의 방식으로 그 아픔과 절망을 나름대로 좀 뭐 해결을 해 나가시는 건데요. 근데 이제 가까운 사람과는 인생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 인생이라는 거 안에는 좋은 일, 아팠던 일, 굉장히 기뻤고 행복했던 거,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무나 하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의미 있는 누군가와 나누는 게 조금 편해지면 사람의 감정을 대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소화하는 게 조금 편해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주의력 부분도 있지만 소연 씨한테는 마음 안에서의 긴장감이 언제나 잘 조절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늘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박사님 근데 언니가 네. 이제 긴장을 하면은 또 힘들어하고 또 기억도 이렇게 비워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자기 방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조금 이 감정을 다루는 방법,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많죠. 많고 그거는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택하는 게 맞는데요.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내 감정은 내 거고 내가 다룬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어떤 누군가와 오늘 조금 약간 기분이 좀 불쾌해요. 그러면 이 불쾌한 감정은 어떤 형태든 내가 다루고 간다고 생각해야지. 아 몰라 그냥 잊어버려. 이거는 다루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내 거다.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말로 당황스러운데요. 이렇게 말해도 확 내려가요, 긴장이. 그리고 늘 긴장하면 이게 불안의 일종이기 때문에 불안은 생리적 반응이 많이 나타나요. 가슴이 콩닥거린다든가 뭐 얼굴이 화끈하다든가 진땀이 난다든가. 그래서 몸으로 좀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렇게도 그래서 하고. 나 맨날 스트레칭 하잖아요, 네, 박사님. 저 스트레칭. 매일 네, 스트레칭 네. 하잖아요. 스트레칭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저는. 네, 그거 하면 매일 긴장이 스트레칭이야, 완화하시는 매일. 거죠? 네, 네. 매일 여행 네. 가서도 힘들어도 매일 스트레칭해요. 네, 그게 방법이었나 봐요. 네,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형돈 씨하고 뭔가 형돈 씨 그건 조금 제가 이건 못하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잠깐만요. 그러고 앉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지지.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없으니까 조금 간소화된 어떻게 네,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네,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조금 이게 난감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만 해도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긴장을 좀 이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소연 씨가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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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소연 씨가 지금 현재 괴롭고 그리고 소연 씨의 일과 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약물 치료든 비약물 치료든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로 시작했다가 이렇게까지 우리 박소연 씨가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는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알았을 겁니다. 예, 그만큼 힘든 나날들을 겪어왔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상담 받아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주의력이 떨어지는구나. 나한테 그런 면이 있었구나. 안 좋은 감정들도 전 사실 그냥 다 묻거든요, 진짜. 흘려보낸다는 말이 너무 와닿아서
그것도 그냥 내 감정으로 어떻게 하면 처리를 앞으로 내가 해나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숙제도 생기고 네, 한편도 마음도 가볍고 그런 느낌이에요. 네.